이어서 탐사 보도 뉴스 프리즘이 방송됩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러블리트리 청원 아이스.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원과 내란에 맞서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역정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불일치 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큰 책임 방기라고 할 수 있죠.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투기를 본격 가동하며 법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서영 기자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연내 입법 처리에 무게를 실었던 여당도 청년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내 입법은 어렵다며 공론화를 통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노사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년 연장 입법은 올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노사 간 견해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선 고용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차는 장한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동계는 은퇴 후 찾아올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합의를 넘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장 203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계속 고용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노사 간 더 깊은 대화의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기업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기업이나 근로자, 즉 노사의 어떤 니즈를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들이 조금 더 다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제도 이미 정해져 있고 논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 유일하게 부족한 거는 심도 있는 대화죠.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에 이어 정년 연장 논의까지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의 방향성을 두고 노사는 쉽게 끝나지 않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기대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 OECD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81.4세이던 것이 2023년엔 83.5세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태어난 아이는 수명이 평균 83.5세는 된다는 건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4년이나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는 2년 이상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퇴 이후 노후 준비는 충분히 돼 있을까요? KB금융그룹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50%,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응답이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정년이 60세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과의 차이, 그러니까 소득 공백기는 올해 3년이었다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나마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33년이면 정년퇴직을 한 뒤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5년이라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거론됩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가장 고용이 안정돼 있고 임금도 높은 근로자들만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기업의 경우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철저히 지키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이미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늘어난 고령 근로자보다 줄어든 청년 근로자가 더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 보고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2016년 이뤄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청년 근로자 역시 1명이 줄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같이 가주면은 청년 일자리도 하면서 저는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섣부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꼼꼼한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직장에서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일도,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일도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벌써부터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정년 연장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대 갈등이 커지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옳지. 집에서 오래 머무르는 곳. 센. 이어서 저녁 10시 뉴스가 방송됩니다.